봅시다. 아이들 282, 283 먼저 풀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 단원 마무리 282, 284 하고 실력업 싹 풀고 오늘 집합 봅시다. 집합 할게요. 오케이. 체육 선생님 같아. 그렇지? 집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282 먼저 봅시다. 282. 얘도 꽤 헷갈려요. 왜냐하면 고정점이 하나밖에 없거든. 얘들아, 우리 이 문장을 외우고 이따가 너네도 얘기해 줄게. 알겠죠? 얘들아, 너네 단순 길이 합의 최소 어떻게 돼? 그냥 길이끼리 더하는 거의 최소 어떻게 돼? 본질은 뭐야? 본질은 어떻게든 뭐 만들기야? 어떻게든 단순 길이하면 최소는 어떻게든 뭐 만들기가 본질이야.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직선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일직선을 만드는 매우 자주 쓰는 수단이 고정점, 대칭 아니 뭐지?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무슨 칭 이동시키면 된다? 대칭시키면 된다. 야, 그럼 282번 봅시다. 282 볼게요. 이분이 뭔 소리지? 얘들 그럼 이제 282가 또 뻥하고 있는데 봐봐. 쌤이 x축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y는 x가.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이 3,1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뭐가 있는 책이나? 그렇지, p가 있대요. 그럼 얘들아 p는 고정점이야 움직이는 동점이야? 동점이죠. 오케이? p는 동점. y는 x 위로 움직이는 동점. 그 다음 얘들아 무슨 축 위를 y이 가리치는 또 q가 있대요? x축 위를 y이 가리치는 또 q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질문 던질게요. q는 동점이야 정점이야? 동점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아 그럼 이제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것이 APQ의 둘레입니다. 절대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삼각형의 둘레잖아? 그럼 얘들아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까지 해서 변의 길이 몇 개 더하면 된다? 3개 더하면 되겠죠. 가자. AP 먼저 쓸게요. PQ 쓸게요. QA 쓸게요. 이거 3개 합한 거에 무슨 소를 구하는 문제다? 최소를 구하는 문제다. 그럼 우리는 읽어줍시다. 그냥 길이를 더한 것의 최소를 찾는 문제군.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 일단 2개씩 묶어볼게요. AP 더하기 PQ의 최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얘들아 이거 꺾여있어 안 꺾여있어? 꺾여있고 일직선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고정점에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 무슨 층 이동시킨다? 대칭 이동시킨다. 그럼 봐봐. 누가 고정점이야? A야 P야? A죠. A를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Y는 뭐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무슨 층 시키자? 대칭 시키자. 오케이? 대칭 시키자. 저런 시간 잘못하라니? 그래 대칭시키자. 야, 따라서 A를 이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자는 건 결국 본질적으로 무슨 직 이등분선이 생긴다? 수직 이등분선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얘 좌표는 1,3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도 괜찮으려나? 여기까지 오케이? Y는 X 대칭이면 XY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봐봐. 당연히 A 프라임 P는 어떨까요? 대칭시키면 같겠죠? 라는 문장 형식 괜찮을까? AP랑 A 프라임 P의 길이가 어떨 것이다? 무조건 같아야 돼. 왜? 일단 이걸 이용해서 대칭시킨 거긴 한데 좀 더 수학적인 설명은 얘들아 선대칭의 본질은 무슨 직 이등분선이라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야 근데 이러면 요 길이나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왜냐면 공통 직각 변의 길이 SAS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런 길이나 요런 길이 당연히 어떨 것이다? 같을 거야. 그러면 애초에 이걸로 접는 건데 접어서 옮기면 뭐 길이는 같겠죠. 직관적으로는. 완전 수학적으로는 이런 직각삼각형의 합동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뭐 접으면 뭐 반대일치로 가면 뭐 똑같지 않을까? AP나 A'P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그걸 이제 A'이라고 한다면 나는 AP 대신에 이제 헬이야 무슨 프라임 P라고 쓸 거다? AP 대신에
FP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MBTI가 살짝 PQ. 네, 이렇게 되면 A 프라임 P, PQ는 이제 충분히 무슨 직선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일직선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상당히 나이스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안 나이스해졌어요. 왜? 기분 좋다가 잉 하고 이제 꺾였어요. 기분 안 좋지. 다시 한번 A 프라임 P 더하기 PQ 더하기 QA로 이제 주어진 문장을 바꿔줄게요. AP 대신에 A 프라임 P로 바꿔서. 그럼 A 프라임 P, PQ인데 수미는 다시 QA로 뿌잉 하고 이제 접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QA 이 부분도 충분히 무슨 직선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자? 일직선. 얘들아 그러면 본질 일직선 만들려면 얘가 좀 일로 가야겠죠. 그럼 얘들아 고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무슨 축에 대해 대칭동시키자? X축에 대해 대칭동시키자. 따라서 A라는 녀석을 대칭시켜서 2'이라고 불러줄게요. 네, 이러면 QA나 Q2 이거나 어때질 테니까 같아지겠죠. 얘를 이 정도 느낌으로 바꿔주자 이겁니다. 여기까지도 혹시 괜찮을까? 그럼 이제 A 프라임 P, PQ, QA2 프라임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대충 봤을 때 꺾여 있으나 우리는 얘가 무슨 소가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고 최소 얘다 그러면 이 선들이 꺾이는 게 아니라 무슨 직선이 되면 베스트? 일직선. 그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네, 이 상황을 상상하면 우리 아무래도 여기에 충분히 P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죠. P는 그냥 이 위에 점이니까 여기 있다 치자. 그 다음 Q는 그냥 얘 위에 점이니까 대충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A 프라임 P, PQ, QA2'까지가 모두 무슨 직선으로 연출이 될 테니? 일직선으로 연출이 될 테니 이 흰색 선이 우리의 꿈일 거고 A'과 A2' 사이 거리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가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A'이라는 좌표는 1,3일 거고요. A2'이라는 점의 좌표는 3,-1 이므로 점점 가까워지는 점점 사이 거리를 써주면 뭔 소리야? 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답은 이제 2루트 5 정도로 쓰는 게 맞지 않나? 할만하죠? 본질이랑 뭐가 아니야. 본질이랑 막 그렇게 어긋나 있진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진짜 네. 그러하다 다음 거 볼게요. 근데 너무 배 아프다 그랬는데 자 아무튼 그러고 자 일단 283번 봅시다. 얘들아 얘도 사실 할 얘기는 딱히 없어요. 사실 있어요. 단순히 기대하되 최소는 어떻게든 무슨 직선 만드는 건 맞아? 일직선 만드는 건 맞아. 근데 하나만 추가하자. 그러면 원이 포함된 길이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뭐 거쳐서 생각한다? 원이 포함된 거리의 최대 최소. 원 위의 점과 거리의 최대 최소. 원 위의 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상상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심 기준으로 찍는다? 무조건 원의 중심 기준 찍고 반지름 더하거나 빼거나야 무조건. 알아두세요.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원 위의 점과 거리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중심 찍어야 돼요. 무조건 중심. 일단 그러므로 이 문제 이렇게 봅시다. 283번 볼게요. 얘들아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지? 원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MG하죠? 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은 문제 1컴마가 아니다 3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야? 아무도 이죠 그죠? 오케이 그래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A라는 점의 좌표는 0, 무슨 호수 그래? A는 0, 그렇지 고마워. 0,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연출한 다음에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것은 이 위 어딘가를 와리가리 치는 점 P가 있고요. 무슨 축 위를 와리가리 치는 점 Q가 있습니다. X축 위 어딘가에서 와리가리 치는 Q가 있습니다.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것은 A 뭐 더하기 Q 더하기 QP의 무슨 소입니다?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겁나 꺾여있죠? 그쵸?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떡할래?
일단 AQ 더하기 QP를 최소 구할 건데 일단 꺾여 있어. 표자일직선으로. 혹시 뭐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할래요 그러면? A를 고정점을. 그치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무슨 축에 대하여? X축에 대해 대칭하는 게 맞지 않나? 따라서 A를 X축에 대해 대칭합시다. 그럼 얘들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을 0,5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들아 그러면 AQ나 A'Q는 어때질 거예요? 같아지겠죠 그쵸? Q 좀 낮게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왜냐면 내 키가 짧아서 이제 저기까지 앉았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좀 넓은데 좀 짧아서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AQ 대신에 무슨 프라임 Q로 바꾸자? A 프라임 Q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요? 여기? 그럼 얘들아 이제 충분히 무슨 직선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일직선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오케이 일직선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P가 어디 있다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고민일 거거든. 얘들아 P는 직선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 포함된 최대 최소는 어떻게 푸는 게 기본? 무조건 중심 거쳐서 생각한다. 무조건 중심. 얘들아 이거 엿먹으라고 그러고요. 쌤이 중심의 접근 잠깐 치라고 해줄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 프라임 더하기 Q P의 최소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면 이렇게 연출할 거야. 그냥 고정점 A 프라임하고 고정점 C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 거리 여기까지 괜찮을까? 일직선으로 연결, 일직선으로 연결, 일직선으로 연결. 근데 얘들아 당연히 이 초록색 길이를 구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A 프라임 Q, 뭐 Q가 여기 있다 생각해서 뭐 이거 Q, P 어쨌거나 P는 원위의 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자. P가 여기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심까지 거리 찍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무슨 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세팅을 할 건데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세팅을 할 건데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냥 A 프라임 C까지 거리 구하고 여기서 무슨 지름 정도만 제외하자? 반지름 정도만 제외하자. 원 위의 점과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게 맞다. 무조건 그게 맞다. 따라서 한 요 정도 연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A 프라임 C 같은 경우는 0,5랑 이거 사이 거리니까 루트 36, 64니까 100불, 100이죠. 10입니다. 반지름 요만큼 제외하자. 이 문제 반지름 얼마예요? 2다 그죠? 그래서 10에서 2를 빼서 우리의 답은 8 정도로 연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든 일직선 연출을 하되 원 위의 점과의 최대 최소 거리는 무조건 일단 중심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반지름을 좀 어떻게 조작해 줄까를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뭐 더해서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가 나올 테니까 반지름이 뺀다고 생각하면 딱 반지름 제외하는 P가 대충 이쯤 있으면 최소 거리가 되겠군 이라는 직관적인 이유와 함께 A'C에서 그냥 반지름만 빼서 최소 거리를 연출합시다. 원 위의 점과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중심 거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중심 거쳐. 그 정도로 봅시다. 그 정도로 보고 286번 들어갈게요. 286번. 왜냐면 얘도 한번 가볍게 보여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길게 다루진 않은 주제인데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푸는 거 한 번만. 님들 보세요. fx, y가 있는데요. 우리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거짓말이죠. 핑 속았지? 아무도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생긴대. 그럴 수 있지.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y좌표가 1이야. 이게 뭐예요? f5,y를 x, y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문제님께서 원하는 건 뭐야? 우리의 목표는 f y, x-1을 뽑아내는 게 내 목표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쌤 하는 거 한번 보고 익숙해지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자. 근데 보세요. 차이점을 정확히 보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차이는 여기 원래 x였는데 갑자기 뭐가 뿅 하고 와버렸어요. y가 뿅 하고 와버렸죠.
얘들아 x랑 y의 위치가 바뀌었죠. 우리는 이런 것을 y는 뭐에 대한 대칭동이라고 부를까요? 일단 x예요. 따라서 쌤은 이거를 먼저 y는 x에 대한 대칭동을 할 거야. 그럼 얘들아 y랑 x 위치가 바뀌니까 얘가 f y, x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x랑 y만 바꾸면 돼. x랑 y만. 근데 이거 그려보자. 그릴게. 이거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설명은 얘들아 yx 그린 다음에 잘 접어버려. 대충 이렇게 접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대충 이렇게 접히고 얘가 이제 접혀서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접혀서 이렇게 될 테니까 나머지 모양은 부드럽게 채워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 이제 미대 다닌 애들이 아니면 이제 저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 이제 미대생을 위한 설명.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직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봐봐 y는 x가 사실 엄밀하게 여기 지나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접는 거잖아, 그죠? 약간 헷갈리니까 그냥 요 꽁다리만 한번 접어보자 일단. 여기 요 꽁다리 접으면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었을 때 접혀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접힐 텐데 그냥 좀 부드럽게 연결해 좀 단원이란 거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이거 y에서 대칭시키면 대충 이런 걸로 나올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걸 바라고 하는 설명은 아니야. 저건 이제 대칭을 진짜 좀 야무지게 생각하는 거고 내 생각에 뭐가 맞냐면 이거 도형 대칭이동 시키라고 하면 진짜 엔간하면 헷갈리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그냥 이 도형을 구성하는 중요한 점들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요 지름을 만드는 점, 지름을 만드는 중요한 점의 좌표가 1,1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도형을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는 도형 위에 모든 점들이 이동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 1,1이라는 점도 대칭 이동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얘는 돼봤자 몇 몇으로 될 거예요? 얘 돼봤자 1,1이겠죠? y는 대칭해봤자 여기까지 좋기? 이런 중요점들. 또 지름을 만드는 중요점이 하나 있죠. 1, 무슨 너스 1이 하나 있어요? 1, 마이너스 1이지. 어쨌거나 얘도 y는 x에 대해 무슨 칭 이동될 거야? 대칭 이동. 그럼 지름을 만드는 이 중요점은 몇 몇으로 바뀔까요? 마이너스 1,1로 바뀌겠죠. 일단 찍자.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원의 무슨 놈이라는 거? 지름이라는 거. 이게 원의 지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다음 얘들아 또 중요점. 그럼 얘들아 지름 찾았으니까 이거 볼록점 같은 거 하나 찾아볼까요? 이거 볼록점? 근데 이 볼록점은 그러니까 이제 반원의 중간 정도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 몇 몇이야? 0,0이고 얘들아 이거 대칭시켜봤자 몇 몇일까요? 0,0이에요. 따라서 직관적으로 지름선이 있고 지름 기준으로 여기 상에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럼 지름이 있고 대칭 이동된 점은 0,0에 관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중요 점들을 찍어서 확인하면 도형 상상을 굳이 안 해도 충분히 개형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 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생각하면 대칭 이동을 좀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로하는 느낌이에요. 미안해. 자, 아직 안 끝났죠? 왜 아직 안 끝났냐면 일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얘들아 x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x 대신 x 빼기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x라는 녀석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간 거잖아. 지금 혹시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가는 도형의 이동을 우리는 무슨 행이동이라고 부르고요? 평이동. 목순축 방향으로 일만큼 평이동이라고 부를까? x 대신 x 빼기 1 넣는다는 무조건 x축 방향 플러스 1이에요. 따라서 얘들아 여기서 이제 x 대신 x 빼기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얘가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되는 거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되는 거 거기 선지에서 찾아볼게. 몇 번일까요? 그래도? 4번이겠다, 그쵸? 0,0이 이렇게 볼록점이었다가 한 칸 이동해서 1,0 볼록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 1,0 볼록점인 거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거야. 대칭 이동이 헷갈리면 매우 중요한 점을 찍어보고 그 점의 이동, 구체적인 좌표를 알 수 있는 점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상상해서 그리면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실력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니? 287, 288, 289 다 풀게요. 다 풀자. 그래서 근데 얘들아 하다가 제가 오늘 마음속에 다짐해놓은 집합 진도가 있거든요. 거기가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진도 먼저 조금만 나갈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이 쉬워요. 아 물론 연산은 좀 어려운데요. 연산전 오늘 할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진도는 나갈 거야. 왜냐면 너네가 이제 하루에 그래도 한 최소 몇 시간씩은 수학 공부를 할 텐데 그 숙제의 분량을 줘야 되니까 진도는 무조건 나갈 거야. 뭘 노려봐도 안 맞고. 수고 빠이. 아니 근데 공수도 별거 없지. 할만하지. 어렵다. 사실 별로 외롭진 않아. 근데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란다. 근데 세상은 좁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생각보다 세상이 좁아서 가끔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너희 지금 혹시 우남중 나온 친구 있니? 우남중 나왔어. 우남중 나왔니? 많이 나왔네? 아니 왜냐하면 쌤이 예전에 인스타에 올리지 않았나? 쌤 같은 대학교 다녔던 후배 중에서 한 명이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DM이 하나 오는 거야. 형 혹시 오산에 있어요? 막 이렇게 DM이 오는 거야. DM이 와서 나 거기 있는데 하니까 자기가 학교를 옮겼는데 우남중이래. 지금 아는 좀 그래 나름 친했던 후배거든요. 근데 내가 우남중3 중3 가르치고 있대.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세상은 좁구나. 그리고 자기 왜 어떻게 알냐니까 제가 이제 중3 애들 사실 바나나 개강했는데 자기 반 어떤 애가 갑자기 내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나 잠깐만 뭔가 얼굴이 익숙한데? 약간 이래서 봤더니 아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교 시험지를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쉬워볼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다 동탄에 좀 있는데 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이 근처 고등학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게 아쉬워. 근데 조만간 전근 오고 하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언젠간 시험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까지 찍어놔보면요 장난이야 얘들아. 그쵸? 장난이야? 장난이야. 드립이야? 얘들아 이 87은 딱 합시다. 원인이요. 얘를 무슨 점에 대해 대칭 동화체? 원점에 대해 대칭 동화체. 그건 그냥 합시다. 인정? 그러면 그냥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원의 무슨 심 찾아서? 중심 찾아서 점의 대칭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을 테니까 일단 원래의 원을 표현해 볼게요. x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초에 너도 뭐 누가 나 안다고 하지 않았었냐? 너 중3 때? 그렇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 전 나름 착하게 살았다 자부하거든요. 내용 안 했지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 이제 완전 제곱으로 묶어줍시다. x 빼기 1의 제곱이고 뭐 y 제곱이라는 건 지나가는 뽀삐도 할 수 있을 거고 뽀삐가 뽀삐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중심의 좌표 1,0이고 반지름은 이겠다 그쵸? 근데 원점 대칭하는 거니까 이거 개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요. 원점 대칭까지는 마이너스 1,0이 중심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일 거예요? 뭐 2인 상태가 유지되겠다. 이게 원점 대칭한 것까지 도어 바꿔준 것까지. 근데 얘들아 얘를 또 y는 무슨 수에 대해 대칭이동을 해? y는 x에 대해 대칭동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얘를 또 y는 x에 대칭동하면 얘에 바꾸면 되니까 0,-1이 되면서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이 친구가 무슨 축에 의해서 좀 잘린대요? x축에 의해서 좀 잘린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x축을 그려야겠죠 아무래도. x축을 그려준 다음에 얘의 중심은 지연아 0, 무슨 노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0, -1이 있다 치면 반지름이 2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친구의 현의 길이니까 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구하시면 되죠? 요거 이거 아니라 이거 호예요 호. 현! 이거 구하는 거예요 현. 그러면 이 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너 역시 그거 기억나? 사실 다양한 풀이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라면 구하라는 게 다시 한번 얘들아 기울기 구하는 거야? 방정식 구하는 거야? 아니면 길이 구하는 거야? 길이 구하는 거죠. 선생님 뇌구조에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방금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킨다?
그러면 풀이의 우선순위를 도형 해석으로 줍니다. 저는 풀이의 우선순위를 도형 해석으로 줍니다. 기울기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풀이의 우선순위를 좌표 연산으로 줍니다. 좌표 뭐 축 잡고 그렇게 연산하는 거 이런 걸로 주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도형으로 관찰하고 싶고요. 도형의 성질을 쓴다는 입장에서 얘가 도형 성질을 쓰자는 거는 그냥 원 아니면 직각삼각형이야. 무조건 아니라 원이랑 직각삼각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얘들아 일단 직각삼각형은 안 보이고 뭐가 있냐? 원이 있으니까 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식이나 이거 할 거지. 얼마라고 할 거야? 이거 할 거지. 얼마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무슨 능변 나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반으로 갈라야죠. 요 행동을 한다면 요만큼 길이가 2고 요만큼의 길이는 1이므로 피타고라스 쓰면 그냥 무슨 뜻 3으로? 루트 3 나올 테니까 그거 2배 쳐서 2루트 3으로 끝내면 되겠다. 가 이제 뭐 287번이고 뭐 별건 없는 것 같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287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288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얘가 좀 중요해요. 얘가 이제 내신에 자주 나와요. 얘가 이제 고난도에 자주 나올 만한 패턴이고 근데 얘들아 그렇다고 또 대단한 얘기를 할까? 아니야. 단순 구하라는 거 보면 단순 길이합의 무슨 수야? 최소야. 어떻게든 무슨 직선으로 펴주자? 일직선으로 펴주자. 이렇게 가자. 야 근데 그럼 대칭이동 시키고 해야 되니까 얘들아 이게 사실 문제에는 좌표가 잡혀있어 안 잡혀있어? 좌표가 안 잡혀있긴 한데요. 좌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입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잠시 X축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선생님 갑자기 좌표 도입을 왜 합니까? 아 우리는 어쨌거나 어떻게든 일직선 만들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거나 대칭 이동시키거나 할 거거든. 따라서 대칭시키고 할 때 편하게 하려면 축을 잡아놓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문제 한번 잘 읽어볼게요. 이제 P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나 생각할 시간 30초 주고 이거 물어볼 거거든. 이 점은 고정점이니 이 점은 동점이니를 물어볼 거야. 30초 동안 너네가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줄게. 누가 고정점이고 누가 움직이는 동점인지 빨리 지금 천천히 생각해봐. 첫 번째 질문. P는 동점일까 고정점일까? 얘들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휘발로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알려줬어. 야 BP가 그럼 얼마예요? 1이라 그랬죠. 근데 얘들아 쌤이 사실 B를 약간 원점처럼 생각하고 도입한 거면 P는 그러니까 B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1,0이라 생각하고 B를 0,0이라 생각하자. P는 고정점입니다. 보통 P는 동점인데요. 이 문제에서 고정점이에요. 잘 캐치하자. 그 다음 점 Q가 있어요. Q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Q 고정점일까 동점일까? 고정점이에요. 좋다. 왜 고정점이에요? 네, 요만큼 길이 6이라 돼 있죠? 요만큼 길이는 5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실 요 점이 5,6인 거는 이제 지나가던 뽀삐도 이제 뽀삐를 왜 적었지? 뽀삐도 알 수 있다. 근데 Q는 수민아 그로부터 1만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간 거니까 Q의 적분 확정 4,6이에요. 고정점입니다. 정해진 점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보면 판단이 안 되는데 글을 읽어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혜리야? X라는 녀석하고 Y라는 녀석은 어디 있는지 알아볼래? 문제에 그냥 A, B 위에만 있다고 써져 있어. 저 직선 위에 있다고만 써져 있어. 정확한 위치 알아볼래? 몰라. 느끼셔야 돼. 쌤! X 여기 있고 Y 여기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응, 아니란다? 얘들아, 저거 그냥 문제에서 대충 써준 거야. 대충 저기 어딘가 그냥 찍어준 거야.
문제 그 어디에도 x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정보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동점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움직일 수 있는 동점이야. 알겠지? 이 인지를 먼저 잡아놔야 돼. 아, 우리의 인지. PQ는 고정이고요. X, Y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동점입니다. 요 생각은 일단 가집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문제 뒤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PX. PX? 나중에 너네가 갈 곳 이겠네, 남자애들. 전화 누나한테 공대 안 갔니? 개불쌍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얘들아.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PX 더하기 XY 더하기 YQ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가자. 천천히 할게요. PX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됐어? 꺾여 있어. 읽는 순간 기분이 더러워요. 꺾여 있어. 기분 나빠. 곱게 다리 위로 펴주자. 다리 위로 펴는 게 아니라 대칭으로 펴주자. 일직선으로 만들게. 근데 내가 이런 거 할 때 뭐 하면 좋다고? 대칭 이동은 어떻게 시키게 자주 어떻게 시키는 게 좋아? 누구를? 고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 대칭시켜야 합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고정점 누구예요? X야 P야? P죠. P. 그래도 너네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P려면 얘들아 얘를 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P가 대충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동점 X가 움직이는 선 이 좌표상에서 무슨 축이에요? Y축이죠. 따라서 P를 Y축 대칭시키는 거는 발상적인 게 아니야. 해야 되는 행동이야. 고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 대칭동을 시키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러므로 P를 Y축에 대해 대칭동 시키면 P의 좌표가 이렇게 무슨 넣었 1,0이 될까요?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PX랑 P'X는 자명이 어떨 것이란 걸? 같을 것이란 걸. 따라서 이 PX를 P'X로 퉁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여기까지 했는 데는 거슬릴 게 없어졌어. P'X 더하기 XY는 되게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다가 서운해졌어요. 어이? 꺾여 있어. 펴주자. Q를 좀 이쪽으로 옮겨줄까? 그럼 봐봐. 여기를 펴주려면 이제 우리의 판단. Q를 뭐였지? Q를 누가 받았어? 지금 말하면 봐줄게. Q를 잘 봐봐. Q를 좀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 약간 얘에 대한 대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Y 있잖아요. 이 XY 더하기 YQ를 펴주려면 Q를 Y가 움직이는 직선이 X는 5거든요. 사실 X는 5에 대해 대칭동을 시켜야 돼. 약간 요 선에 대해 대칭동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얘들아 아니 쌤 X는 5 대칭이 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헷갈리면 얘들아 선대칭의 본질은 뭐라고? 수직 이등분이라고요. X는 5에 대해 Q를 대칭시키고 싶으면 이 X는 5라는 요 흰색 선에 대해서 무슨 직 이등분선을 만든다?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된다고요. 그럼 얘들아 4,6이고 1이고 1이니까 얘들아 여기 6,6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명하게 요 YQ 길이랑 YQ 프라임 길이가 어때지지 않을까? YQ랑 YQ 프라임 길이가 같아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오케이. 수직 2등분을 만들자. 수직 2등분. 우리의 결론입니다. P 프라임 X, XY, YQ 프라임. 충분히 이거 일직선 구조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냥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x가 여기로 이동하고 알아서 여기가 y로 이동하면 충분히 일직선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최소 길이는 마이너스 1,0과
6, 6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길을 따라가면 답을 구할 수 있고 뭐 루트 85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숫자가 예쁘진 않네요. 뭐 계산은 뭐 알아서 합시다. 저거는 점점사이 거리다. 별거 없지 얘들아. 끽해봐야 이 정도야. 끽해봐야 일직선 만들기. 근데 이런 주제는 좀 자주 나옵니다. 아니야, 근데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만의 총 아니냐? 이제 일직선 잘 만들 수 있겠지. 뭐야, 아니야, 자식아, 할 수 있어. 얘들아, 이제 289번 볼 거고 조금 어려운데요. 얘들아, 근데 형이 289번 그냥 하자. 그래, 그냥 하자. 지금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맞다. 헷갈릴 만한 문제입니다. 289번은. 우리 28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잘 봐봐. 시작을 잘 잡아요. 시작을. 문제 읽어볼게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를 뭐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킬 텐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킬 겁니다. 얘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킨다. 그런 직선을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직선을 L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그럼 얘들아, 우리는 결국 있잖아요. 누구라는 직선을 알아야 해요. L이라는 직선을 알기만 하면 구하라는 거 그냥 점집거리 꽂으면 되죠. 그럼 이 문제는 뭐랑 동등한 문제냐면 L의 직선식을 만드세요랑 동등한 문제야. L의 직선식을 세워봐라랑 동등한 문제야. L의 직선식만 나오면 그냥 점집거리 꽂은 문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무슨 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란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란 문제야. 그래서 오케이? 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어떻게 읽어볼 거냐면 직선도 뭐의 일부예요? 도형의 일부죠. 얘들아, 이 문제를 선생님이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로 바꿔 이해해볼게요.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의 일반형은 어떻게 구해? 네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을 뭐, 뭐로 넣는다? 그렇지, x, y로 넣고 누구랑 누구 관계식 꼽자? x와 y 관계식 꼽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기본 원칙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봐봐. 대칭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y는 x 빼기 8 이거 이항해서 이런 대칭축인 직선이 있다고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칭 직선은 y만 넘기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은 어쨌거나 어딘가에 있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 얘들아 내 목표 잡을게요. 내 목표인 도형 위의 점 뭐것만 뭐로 놔야 돼? 반드시? x, y로 놔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무조건, 절대 무조건 x, y로 놔야 돼. 무조건. 근데 채린아, 이 점은 왜 생기는 거야? 이 점은 어쨌거나 도형의 이동은 모든 점들의 이동이잖아요. 그럼 얘가 대칭 이동이 되기 전 점이 있겠죠? 수직 이등분을 만드는 이 기존 직선 위에 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기존 직선 위에 점이, 이 기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위에 점이 있었겠지. 그럼 얘들아, 대칭 이동 되기 전의 점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점을 표현해 볼게요. 근데 이거 x좌표랑 y좌표 알아볼라? 모르니까 미지수 넣어야 돼. 미지수 놔볼게. x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진짜 죽어요 얘들아, 알겠죠? 절대 그러지 마. 왜? 네 목표 이거야? 아니야, 네 목표 이거야. 네 목표 도형 위의 점 이미 x, y로 봤어. 얘 x로 놓으면 안 돼. 딴 거. x 말고 딴 거. a로 할까? a로 하면 얘 x좌표 a라 하자.
y좌표 얼마일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겠죠. 아니 선생님 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반화적인 방법은 네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을 x, y로 놓고 관계식 뽑으면 돼요. 원방 유도할 때 생각하면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점을 x, y로 놨는데 얘는 말했듯이 요 직선을 대칭이동시킨 i니까 어쨌거나 난 지금 점을 타겟팅해서 보고 있죠. 점을 초점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이 대칭이동되기 전 점이 있겠지. 근데 그 점은 이 직선 위에 점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A 점으로 해석합시다. 무슨 직 2등분을 해석합시다. 수직 2등분을 해석합시다. 수직 먼저 할게요. 수직 먼저 하면 x끼리 빼볼게요. x끼리 빼면 이제 x-a y끼리 빼볼게요. 얘에서 얘 빼주면 y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이 두 점 사이 기울기입니다. 수직 조건 해석하려면 이제 이 기울기 1이잖아요. 그죠? 얘랑 수직이려면 다정아 얘 기울기가 무슨 놈 써줘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분수 싫으니까 곱해서 식 정리할게요. 어우 괜찮아. 왼쪽으로 봅시다. 식이 더러우니까. 이런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기 첫 번째. 근데 얘들아 우리 아직 수직만 쓴 거지 무슨 분을 안 썼어요? 2등분으로 안 썼으니까 2등분은 중점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이고.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둘의 중점 찾아보자. 신이나 얘랑 얘 더하고 2분 하면 2분의 x 더하기 얼마? 네. y좌표 찾자. 얘랑 얘 더하면 2분의 y 마이너스 몇 a? 3a 더하기 3 정도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중점도 이 직선 위에 점이죠. 따라서 얘 y좌표, 얘 y좌표 2분의 y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면 이 y좌표가 x좌표에서 몇을 뺀 거랑 똑같다? x좌표에서 8을 뺀 거랑 똑같지 않느냐? 그럼 얘들아 얘도 분수식이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식정리 좀만 꽂읍시다. 양변에 2 곱하고 식정리 좀만 꽂으면요 y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은 x 더하기 a 마이너스 16 2 곱했어요. 이쪽으로 몰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y 더하기 4a 마이너스 19는 0 정도라는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건 그냥 저스트 계산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길을 잃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들 이거 그냥 잔계산이야. 그냥 수직이고 2등분이랑 잔계산이야. 길을 잃지 마. 책이 두 개가 나왔네. 선생님! 오, 뭔가 저 봤어요. 뭔가 봤어. 두식 더하면 미지수 하나 사라져요. y라는 미지수 하나 사라져요. 라고 누가 얘기했다 치자. 너네 뭐라고 대답해 줄래? 어쩌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왠지 알아? 우리 목표가 뭐였어요? 목표? x랑 y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야. 너네 a 얼마인지 관심이 대칭이동 되기 전 점인 a라는 점 관심 있어 없어? 없어. x랑 y 관계식으로 직방 뽑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 두 식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건 누구다? a 줄여야 돼요. a 없애야 돼요. a. 그러니까 저는 위에 식에 2 곱할 거예요. a 없애려고요. 위에 식에다 2를 편하고 곱해주면 2x 2y 4a 마이너스 6은 0이라 볼 수 있고요.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시다. 위에서 아래 빼주면 2x에서 x 빼니까 그냥 x 얘에서 얘 빼니까 3y 얘 날라가고 얘에서 얘 빼니까 플러스 13은 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얘가 직선 L입니다. 얘가 L이에요. 얘가 L이야.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얘들아 우리 이제 이 친구랑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목표인데 1,2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목표인데 뭐 이건 그냥 하자. 루트 1 더하기 9니까 10분의 절대값 1,2 꽂으면 1 더하기 6 더하기
13, 2므로 루트 10분의 20이니까 뭐 한 2루트 10 정도로 잘 계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L의 직방 구해버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건 무조건 네가 구하고 싶은 도형 위의 점을 x, y에 놓고 x랑 y 관계식 뽑으면 도형의 방정식 무조건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너네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이 도형 위의 점을 x, y로 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r이다 해서 유도한 거야. 네가 원하는 도형 위의 점을 x, y로 놓고요. 알겠죠? 잘 기억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집합하러 갑시다. 그럼 천천히 해보시고 이제 집합하러 갈게요. 집합. 몇 년을 떨어졌는지 눈에 뭐가 날라버렸나? 다래끼가 날라버렸는데 쌤 지금 눈이 부었어요. 괜찮지? 아직 괜찮지? 그치? 그래서 안약을 한번 넣어볼게. 우는 거 아닙니다. 슬픈 일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없는 거면 자연스럽게 휴가 가려고 했는데 병원 가보니까 옮진 않을 거래. 저랑 다래끼 나본 적 있니? 이게 그 불편, 쌤은 가끔 나거든요. 가끔 나는데 이게 그리고 이 심하면 너무 부으면 안 데낀단 말이야. 안 데끼고 공부해봤니 혹시? 너네 나중에 심심하면 눈 이렇게 가리고 한쪽 눈으로 하고 공부해볼래?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눈 막 비비지 마세요. 알겠죠? 눈 비비면 직관. 며칠 전에 눈을 좀 세게 비볐었는데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그럼 그렇고요. 집합합시다. 집합합시다. 너는 오산고는 아직 기숙사 선배들이 신입생 들어오면 살짝 집합시킨다는 걸 알고 있니? 그런 문화가 있대요, 기숙사는. 저런. 자, 가자. 집합이란 무엇인가?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집합은 그냥 모임이야.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에스파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에스파라는 집합 모임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건 하나의 집합의 약속.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꼭 표현을 해줍니다.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런 무슨 괄호를 표현한다? 중괄호, 약속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에스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한 명 있고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걸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하나하나 있을 거잖아요. 구성원. 이런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용어의 약속이니까 좀 알아둡시다.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의 구성 요소 각각을 집합의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이제 과학에서 원소랑 좀 다르죠. 과학에서 원소가 뭐 뜻인지 아니? 그치. 가장 작은 단위. 맞아요. 원소 뭐냐?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단위가 무슨 자일까? 분자, 원자, 사실 원소, 원자랑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 얘기 왜 했냐고요? 그냥 외웠어요. 네, 그래서 용어 약속 몇 개만 더 할게요. 얘들아. 아니다. 카리스마로 하자. 쌤이 좋아. 그게 아니라 용어 약속 하나만. 얘들아, 이 둘은 서로 포함관계죠. 얘는 원소고 얘는 그 원소를 포함한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삼지창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삼지창을 그려서. 삼지창. 여기? 근데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당연히 둘 중에 누가 좀 더 큰 범위일까요? 아무래도 개인과 집단이 있으면 집단이 큰 범위죠. 수학에서는 항상 큰 쪽으로 살짝 뭔가가 벌어져 있어요. 부등호도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 이 기호도 큰 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치자. 이거 삼지창 표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 쪽으로 벌어지게. 여기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땐 삼지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게 이름은 딱히 없어요. 제가 삼지창이라 하는데 얘는 기호 딱히 없어. 이건 그냥 어떻게 읽냐면 카리나는 에스파의 원소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호는 딱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지창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뒤에 가면 이지창도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집합을 정의할 거면 당연히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뭐 예쁜 사람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건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몸무게 110kg 이상인 사람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로 측정할 수 있어야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약속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1이 3명 있고 2가 2명 있고 3이 1명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집합으로 표현할 땐 이거 똑같은 건 한 번만 쓰기로 약속합니다. 집합을 표현할 때는 똑같은 건 몇 번만 쓴다? 한 번.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냥 뭐 요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합은 같은 원소 중복해서 안 써. 그러면 쌤이 이제 몇 가지 또 약속을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고 얘 구성원을 1, 2, 3,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건 딱 봐도 원소가 몇 개 있는 걸로 탁탁탁 보여? 4개 있는 걸 탁탁탁 보이고, 이런 표현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직관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게 원소,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직접 무슨 열한 거? 나열하는 거. 원소 나열법이라 부릅니다.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단점은 귀찮아요. 얘들아, 1부터 4까지니까 저 정도지. 만약에 1부터 10만까지 쓴다 생각해봐. 그거 원소 나열법을 쓰면 한 사흘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게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은 일단 들어봐. 이렇게 씁니다. 중요해요. 조건제시법은 매우 중요. 연계도 많이 되고 이거 자체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쓰고요. 어떻게 했냐면 x바 x는 4 이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읽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나는 너네가 이걸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냐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읽으세요. 봐봐. 이 x바 있죠. x바. 바라고 읽어요. 이 x바가 뭔 뜻이냐면 친절히 써줄게. 쌤 뇌구조 항상 이 집합의 원소는 x란다. 구요. 이 뒤에 있는 추가적인 문장 있죠. 이 뒤에 있는 추가적인 문장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근데 그 x는 어떤 x냐면 에 대한 설명이 있는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읽기를 바라. 그래서 얘들아, 이거 하나 써놓고 읽는 것도 하나만 써놓자. 그리고 이거 연습도 좀 할게요. 이거 진짜 개 헷갈리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헷갈리는 예제도 한 4-5개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연습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조건제시법입니다. 이 집합의 원소는 x란다. 근데 그 x는 누구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머릿속을 펼치시면 돼요. 그러면 얘 꽤 괜찮게 읽을 수가 있는 게, 봐봐. 이 집합의 원소는 x란다. 근데 그 x는 몇 이하 자연수란다? 4 이하 자연수란다. 그럼 몇몇몇몇 쓰지 않을까? 1, 2, 3 쓰지 않을까?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쌤 개 쉬운데 이게 뭐가 헷갈려요? 이럴 수가 있는데, 나 헷갈리게 해줄게요.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 쌤이 그냥 마구마구 써줄게. 기득 요거 한번 제출. 요거 이상하게 써져 있는데 쫄지 말자. 쫄면 짜지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요. 읽어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구란다? i란다. 근데 그 i는 어떤 놈이냐면 몇 이하 자연수란다? 3 이하 자연수란다.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i인데 i는 3 이하 자연수가 1, 2, 3이죠. 1, 2, 3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너무 쉬운 표현을 굳이 이렇게 준 거야. 여기 이해해 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무슨 제곱이란다? i 제곱이란다. 다시, 이 집합의 원소는 i가 아니라 i의 무슨 곱이란다? 제곱이란다. 근데 i는 0 또는 1이란 소리죠. 이거 뭔 소리야? 1 또는 2란 소리죠. 2야 자연수니까. 미쳤나? 1 또는 2다.
1, 2라고 쓸까요? 1, 4라고 쓸까요? 1, 4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i가 1, 2인 건데 내가 원하는 건 i 무슨 곱이야? 제곱이잖아요. 오케이? 이런 느낌. 얘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는 2하잖아요. 오, 얘는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는 누구란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란다. 근데 x가 몇 아니면 몇이란다? 1 아니면 2한다. 그럼 이 원소 뭐냐면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두 개가 원소야. 개쓰레기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그 어떤 표현을 면하더라도 잘 되게 친근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친숙하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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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끝. 그러면 마지막 표현 방식. 이렇게 1, 2, 3, 4라는 원소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1, 2, 3, 4 보통 원으로 많이 그려요. 1, 2, 3, 4를 갖도록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대단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처음 쓴 수학자 이름이 벤이라서 그래요. 벤이라서 그냥 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니까 좀 안 와닿네? 그럼 그려볼까 해서 그냥 이런 원에다가 원소 그냥 딴딴딴 쓰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다 정도로만 그냥 캐치하고 그려볼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뭐 대단한 건 없고. 121쪽에 파란 박스 보러 갑시다. 그러면 121쪽에 파란 박스 보러 갈 건데 얘들아 여기도 그냥 되게 빨리 할 거예요. 유한집합 뭐냐면 원소가 유한계니까 직관적으로 괜찮죠. 그렇죠? 얘들아 그럼 이런 A라는 집합은 유한집합 맞을까 아닐까? 맞죠?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으니까요? 4개 있으니까요. 무한집합이란 건 뭔가요? 이런 거. 이렇게 집합을 줄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뭐란다? x란다. 근데 x는 무슨 연수란다? 자연수죠. 그럼 1, 2, 3, 4 겁나 많죠. 개수 셀 수 있다 없다? 없고 이런 건 이제 무한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소 개수에 대한 기호 약속할게요. 말했듯이 A의 원소 개수는 4개인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NA. 이렇게 N을 쓴 다음에 괄호를 치면요. 이 안에 있는 I의 무슨 호소의 개수를 세란 뜻이다? 원소 개수 세란 뜻이고 이거 원소 4개니까 이런 건 이제 그냥 이렇게 4라고 쓰면 된다는 기호 하나만 약속을 합시다. 기호 하나만 약속을 합시다. 따라서 N하고 괄호를 쳐주면 저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수학적인 기호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합 개 쉽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 뒤에는 별게 있어요. 나 우리 열심히 뒤에 거 갑시다 이제. 네, 일단 그 전에 기호 약속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도 있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제시해볼게요. x가 x제곱은 마이너스 2인데 단 x는 실수다. 이런 집합을 한번 제시해볼게요. 읽어보자. 이 집합의 원소는 뭐란다? x란다. 근데 그 x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심지어 무슨 수란다? 실수한다. 그런 x 있을까 없을까? 없죠. 허수만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만족하는 원소가 없습니다. 이런 걸 수학적으로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왜 공집합이냐면 저 공짜가 한문으로 비일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해서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이 공집합은 좀 특수한 아이라서 새로운 기호, 약속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렇게 0에다가 짝대기 그은 약속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꽝개인 집합. 저런 건 저렇게 0에다가 짝대기 그어서 표시해주는데 좀 특징적인 건 얘들아. 우리 원래 집합을 표현하려면 애리야 이렇게 무조건 무슨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중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중괄호가 없어도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야. 그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라는 거. 여기 좀 그게 공집합의 좀 특징이에요. 원래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중괄호 안 쳐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합니다. 오케이? 사실 나중에 할 내용이긴 한데 일단 한 김에 EX도 한번 해볼까? 봐봐. 그리고 일단 집합에서 많이 헷갈리는 줄 중 하나 이제 이거거든요. 집합 자체가 원소인 것도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 집합의 원소가 1이 있고 2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치자. 일단 다시 한번 이 중괄호 전체가 지어낸 하나의 무슨 합을 의미하는 기호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 각각은 무슨 소여야 돼? 그럼 얘들아 얘 원소는 1이 하나의 원소인 거고요 2가 하나의 원소인 거고요 3이 원소고 4가 원소인 게 아니라 이 3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인 거야.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일까? 얘는 원소가 3개인 집합이라고 읽으셔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허용을 합니다. 얘 원소는 3개고 1, 2, 집합 3, 4 이렇게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일 수 있다는 것도 데이터에 넣어둡시다. 교재에는 안 써져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아두는 게. 그럼 이제 또 살짝 해볼 만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얘가 있고 얘가 있다고 하면 해봅시다. 근데 얘들 그러면 우리 이런 공집합이라는 기호는 집합의 기호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인가?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다? 0개다. 얘들 따라서 이런 거의 원소 개수는 1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는 이 중괄호 자체가 하나의 무슨 합을 의미한다?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얘들아 얘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원소 1개로 했습니다. 원소 1개짜리야. 그리고 그 원소 1개가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인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얘들 항상 이런 중괄호 기호가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중괄호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원소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거 원소 몇 개일지만 한번 세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원소가 몇 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혹시 원소 몇 개 있을까? 4개예요. 4개. 좋아요. 이게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고 구성요소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여기 이런 느낌. 문제 풀어봅시다. 할 얘기 다 했어요. 자 이제 123쪽 볼 거고요. 네, 니네가 알아서 푸세요. 알겠죠? 제일 쉬워요. 자, 넘어갈게요. 5 필수제 3번 네 알아서 하시고요. 자 필수제 4번을 합시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할 게 없어. 필수제 3번 가기 4는 중요해. 내가 이거 별표 하나만 써놓자. 그냥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냥 딱 주는 문제 한 8번 9번 정도 그냥 뭐 적당히 시키는데 적당히 주는 문제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노가다 시키는 느낌으로 많이 나와요. 필수 4번은 좀 잘 봐주셔야 할 듯함. 그럼 필수제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A라는 집합이 원소로 0, 1, 2를 갖는다고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얘들아 우리 이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얘들아 읽자. 이 집합의 원소는 뭘 한다? x랑 y를 더한 거란다.
아, 내가 원하는 이 집합의 원소는 그냥 x도 아니고 그냥 y도 아니고 x랑 y를 더한 거였다. 근데 그때 x랑 y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해주자면, 미안해 이거 a죠? 잘못 썼네. 이 x랑 y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자면 x는 a의 원소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체리나 a의 원소는 몇 도 있고 몇 도 있고 몇 도 있어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x는 0 또는 1 또는 2다. 근데 얘들아 y도 a의 원소죠. y도 몇 또는 몇 또는 몇이에요? 0 또는 1 또는 2죠. 다이고난 얘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노가다셔야 돼.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이렇게 노가다지 말고 표 그리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항상 표를 그려보자. 이런 거 노가다 할 때. 얘들아 이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 하자면 0 또는 1 또는 2, y도 0 또는 1 또는 2면 더합시다. 0이라고 쓸게요. 더합시다. 1 더합시다. 2라고 쓸게요. 더하면 1이죠. 근데 얘들아 난 1 안 쓸 거야. 왜 안 쓸 거냐면 집합을 쓸 때는 어차피 중복되는 건 몇 번만 쓸 거니까 한 번만 쓸 거니까 괜히 헷갈립니다. 더하면 2인데 안 쓸 거고요. 더하면 3이니까 쓸 거예요. 더하면 2니까 안 쓰고요. 더하면 3이니까 안 쓰고요. 더하면 4니까 쓸 겁니다. 그럼 얘들아 결국 x 더하기 y로 가능한 원소는 0, 1, 2, 3, 4 정도가 있지 않나. 그러므로 이렇게 0, 1, 2, 3, 4라고 표현을 해줍시다.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 될 거야. 별거 없죠. 약간 경우의 수학 느낌이 조금은 있다는 거. 귀엽죠 문제들이 다. 끝. 필수 5번 하나 봅시다. 얘도 밑에 걸 못 풀 것 같진 않아서 필수 5번을 봅시다.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좀만 힘내 얘들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필수 문제 5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무한집합인 걸 모두 골라보래요. 근데 나 사실 얘도 안 풀고 싶은데 이것까지 안 풀면 애들이 개쌍욕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다뤄는 줄게. 동그라미 1번 눈으로 보자. 혜리야 이거 이 집합의 원소는 무슨 수란다? x란다. 근데 그 x는 가정하 몇 n이란다? 3n인데 n이 또 1, 2, 3, 4래. 그러니까 x는 3 또는 6 또는 9 또는 10이라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럼 3 또는 6 또는 9 또는 10이니까 얘는 무한은 아니겠죠? 넘깁시다. 지연아 동그라미 2번은 9보다 큰 한 자리 올 수 해. 야 근데 9보다 큰 한 자리 올 수 있냐 없냐? 없죠. 얘는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이고 공집합은 무한하진 않죠 당연히. 원소가 0개라고 셀 수 있으니까. 자 3번. 딱 봐도 이건 맞다. 얘가 분수 개 많잖아요. 그죠? 분수는 개 많으니까 이제 3번은 무한집합이 맞죠? 어떤 범위 안에서의 분수는 개 많으니까. 4번 얘는 세 자리 단위수는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은 아니고. 5번은 이거 딱 봐도 1과 2라는 부등식이 나올 텐데 어쨌거나 유리수라 되겠지. 유리수는 모든 분수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 느낌 나오면 그냥 겁나 많아요. 그래서 5번도 무한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3번, 5번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필수 6번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게요. 필수 6번 잘 한번 해보자 이거. 이런 게 헷갈려. 보자. 필수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읍시다. 얘들아 우리 n하고 괄호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이 n하고 괄호까지를 어떻게 읽으면 되냐. 얘를 지우고 얘를 날려버리고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 있잖아. 얘의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라는 기호입니다. 네, 그럼 이 집합은 원소로 몇 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정답은 한 개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공집합이랑 3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얘들아 우리 n하고 괄호까지 판 봐주시면 우리 이제 결국 이 친구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집합, 공집합 3의 원소개수 세라는 거잖아요. 얘들아 이거 자체는 하나의 집합기호고 그럼 얘랑 얘로 원소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겠죠? 얘는 이제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슬슬 좀 눈으로 볼까? 얘들아 0, 1, 2면 원소 3개 1, 2면 원소 2개니까 3 빼기 2니까 1이겠다 그죠? 저 정도는 이제 열심히 해보시고 4번은 상윤아 집합 3이랑 집합 5는 다 원소 개수 그냥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4번 선지도 좀 맞을까 틀릴까? 뭐 틀리겠죠. 1은 1인데 뭐 크진 않을 테니까. 아 이제 5번이 좀 헷갈릴 만하다. 5번 선지가. 얘는 좀 천천히 합시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다음은 N 집합 공집합이 하나 있고요. 다음은 N 집합 0이 있습니다. 자, 가서 요 n 괄호 기호까지 지우고 요 집합의 원소개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 집합의 원소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n 괄호까지 지우고 요 공집합의 원소개수 찾아야 거잖아요. 공집합의 원소개수 몇 개일까요? 0이 없습니다. n 괄호 지우고 얘는 이거의 원소개수 찾아야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집합 기호잖아. 그럼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뭐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서 이거 한 개예요. 이거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뒷구라기 하면서 봐도 2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따라서 1, 1, 0. 이 정도 되면 뭐 5는 안 나올 테니까 5번 선지도 답은 아니겠다. 그쵸?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이 답일 거고 별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간이 좀 애매하네. 얘들아 저희 한 장만 넘겨볼까요? 포함관계인데 포함관계인데 그럼 10분 기승이동 해설이 꽤 어려워요. 내 목표는 포함관계까지 하는 거긴 해. 근데 일단 다는 못해. 다는 못하고 근데 내가 대충 설명하고 집에서 다 풀어오라고 하면 할 수 있긴 해. 왜? 하고 싶은데 그냥 마지막 거 나중에 해설한다고 너 넘길 거야. 맛만 봅시다. 부분 집합 조금 맛만 보자. 다는 못하고 맛만 봅시다. 부분 집합 맛만 보자. 왜 그렇게 쳐다봐? 뭐 어쩔? 자, 그래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저 어차피 중간에 애매하게 끊길 거라서 얘들아 그냥 어려운 거 몇 개만 나랑 풀고 싶은데 얘들아 그럼 너네 지금 307번 풀어봐. 307번 한번 풀어보자. 자 갑자기 눈이 커졌죠? 또잉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307번 한 번만 생각해보자. 307 얘들아 오늘을 활용해서 밀린 거 좀 다 채워. 부교재 덜 푼 거 확 다 채워. 개념 원리 풀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거거든요. 얘들아 나 수요일 날에 진도 좀 휘몰아칠 거거든. 집합 연산까지 좀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부교재 밀린 거 최대한 다 채워. 수요일까지. 안 그러면 인생 진짜 피곤해져요. 알겠죠? 열심히 채워. 화이팅! 맞다. 오케이? 인정?
잘한다.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좋다. 그냥 빨리 할게요. 답 7이에요. 이제 A는 A, B, C고 B라는 집합은 이제 여기 있는 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근데 같으면 안 될까? 같으면 안 되고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제 A의 원소, A의 원소를 더하는 건데 같은 걸 더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얘들아, 같은 거 안 더하면 누구랑 누구 더하거나 A랑 B 더하거나 A랑 누구 더하거나 C 더하거나 아니면 누구랑 누구 더하거나 B랑 C 더하거나 이렇게 세 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개들 중에서 하나가 6이고 하나가 9고 하나가 11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풀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6이고 누가 9고 누가 11일지 모르거든요. 첫 번째 방향 해설 먼저 해볼게요. 그럼 제 생각에 얘들아,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는 6, 하나는 9, 하나는 11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 단어 해보자.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나오겠죠. 이거 다 더하면 6이랑 9랑 11 더해지는 거니까 그냥 몇십 6 나올 거예요? 26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더하면 무슨 3 나올 거야? 이제 13 나오겠다, 그쵸? 근데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6 또는 9 또는 11인데요,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두 개 더한 게 6이라면 하나는 7이라는 거고 하나는 얼마라는 거고 4라는 거고 하나는 얼마라는 거야? 이제 2라는 거야. 그래서 쉽잖아. 누가 A가 7인지 B가 7인지 C가 7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장 큰 건 7이지 않나 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게 조금 싫다고 느껴지면 이런 것도 괜찮죠. 얘들아, 우리 문제에서 A, B, C라고 줬지만 사실 저거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정보거든. 너네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쌤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걸 A, B, C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중에서 막내가 있을 거고요, 제일 작은 애, 중간이가 있을 거고요, 첫째가 있을 거예요. 제일 큰 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큰 놈. 그럼 얘들아, 어쨌거나 이걸 A, B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어쨌거나 B라는 집합은 얘네 두 개씩 더하는 거잖아. 근데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럼 제일 큰 11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제일 큰 놈이랑 중간인 놈을 더해야겠다, 그쵸? 첫째랑 중간을 더해야 1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작으려면 막내랑 중간을 더하는 게 제일 작겠다, 그쵸? 아무래도. 그럼 이제 막내랑 중간을 더하는 게 제일 작을 거고 막내랑 중간을 더하면 6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막내랑 첫째랑 막내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한 9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첫째, 막내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잖아. 첫째 2개, 중간 2개, 막내 2개 더하면 26 나오니까 첫째, 막내, 중간 하나씩 더하면 13이라는 건 좀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첫째, 중간, 막내 더하면 13이니까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막내가 있구나.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이제 중간이 4구나.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이제 첫째가 7이구나. 정도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저렇게 하는 거나 뭐 비슷하지 않나 싶긴 해요. 어차피 그냥 A, B, C 줬으니까 그냥 A, B, C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해봤고 답은 아무튼 7이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얘들아 126쪽 집합사이 포함관계 전까지 싹 다 풀어보고 얘들아 밀린 거 수요일까지 최선의 다해서 채워봐. 밀린 거. 숙제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오늘은 부교재 데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들아 부교재 혹시 다시 좀 밀리거나 정리 안 되면 수요일날 좀 피곤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알겠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